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유학을 할 수 있는지, 아이 유학으로 외국에 가면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갑과 을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런데, 갑과 을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분들도 모두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연 1억 정도 쓰는 유학인데 잠깐의 시간을 내면요 명확하게 구름이 거치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아이들의 영어 수준, 그리고 학년, 적응이나 왕따, 비자, 유학원 서비스, 공립하고 사립을 도저히 구분이 안 되겠어. 그리고 지역 선택, 마지막에 초등학생의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많이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의 내용들 포함해서 모두 안내를 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요즘은 영유 출신도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유 출신이 아닌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오거든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유학을 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호주 초등학교들은요 대부분 영어 연수 없이 초등학교로 바로 입학을 해요. 왜냐면 영어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파닉스 정도만 뗀 비기너 수준이다, 초등학교 다닐 수 있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수속을 하고 나서 본 학생들은 어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파닉스를 떼든 안 떼든 한마디 못하든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하고 다 알아듣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생은 무조건 초등학교 안에서 영어 EAL이나 ESL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외부에서 수업 듣는 건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영어는 영어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잖아요. 언어는 노출이 많이 될수록, 그리고 환경이 갖춰질수록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 학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학년은요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제 각각 교육이 다 달라요. 학년이 바뀌는 신학기도 다르거든요. 호주는요 너무너무 좋은 게 한국 학년하고 호주 학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생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 올해 1학년이잖아요. 호주에서도 1학년이에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1월 중순이나 말에 1학년을 시작하고요. 한국보다 신학기가 한 달 정도만 빠른 거죠. 한 학년이 1월에서 12월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6개월 빨리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한 학년 높은 학생들도 있는데 생일이 빠를 경우에 윗학년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2월까지 태어난 학생들은 윗학년으로 올라가서 뭐 빠른 80이야, 빠른 82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빠른 3월생까지 보통은 학년을 올리는 편이고요. 6월생, 4월생을 보통 학년을 올리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신체 발달도 그렇고 학업적인 면도 그러니까요. 3월생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년을 올릴 때 단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캐나다나 영국제 이런 학교들을 가게 되면 2학년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학년을 다닌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호주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상세하게 계획이 필요하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상담은 무료 상담입니다. 그럼 호주 유학이 끝나고 한국을 갔을 때 다음 학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호주 학년은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이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가면 12월 말 정도에 다시 본인 학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3월 달에는 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 학기랑 한국 학기랑 이렇게 똑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죠. 또 다른 질문은요. 우리 아이 성향에 관한 건데요. 한국 학교에서도 만약에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들은 새로 반이 바뀌었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인데 한국 학생이 적은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조기학 도시나 학교를 고를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여쭤보거든요. 아이 성향, 학군, 그 다음에 자녀 수, 운전 유무, 날씨, 부촌, 그리고 가족들마다 중요한 조건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직항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된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면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낯을 많이 가리는 성향이라면 오히려 아시안 비율이 좀 높은 곳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부모님이 선택할 문제긴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학생들을 봐왔을 때 아시안이 좀 많은 곳이 아이가 처음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파닉스를 떼고 오는 친구들은 호주로 출국을 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하루 1시간 정도 넷플릭스 영화를 매일 보고 오면 처음에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얼추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넷플릭스 영어 반복해서 보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학은요, 수속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시작을 할 거라면 준비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머님들이 좀 하시면 아이들이 영어 실력도 빨리 늘고 오히려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도 줄이고 돈도 줄이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학생 비자는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입학이 가능할까요? 네, 올해 입학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내년 1월 입학도 지금 자리가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비자를 많이 해봤지만 학생 비자 발급 기간은 보통 최대 10주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최대 10주 안에 비자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레모네드 유학원은 지금까지는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를 찾거나 다른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비자 거절률이 높아서 비자 승인이 안 난다 하시는데요. 혹시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고정 댓글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댓글도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요. 집 구하는 정착 서비스와는 별개로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더 해드리는 편인데 학생이 입학한 후에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학교나 선생님한테 보내야 할 이메일을 대신 써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속을 해보면요. 아이 유학으로 외국에 가면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이의 학교 생활이고요. 두 번째가 좋은 집을 구하는 건데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수속을 하고 나면 교회 가서 도움 받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잖아요. 이메일 딱 한 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